안녕하세요. 민들곤입니다. 최근 6.17 부동산 대책이 나오며 21번째 규제에 들어갔고 곧바로 22번째 대책을 발표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정인데 전월세 무한 갱신 청구권이 포함되며 여러가지 규제들이 시행 및 대기 중입니다. 내용만 들어보면 집값을 잡기 위한 내용 같고 전월세를 사는 서민 임차인들에게는 좋은 법안인 것 같은데 과연 정부의 규제로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을까요? 표면적으로만 보면 서민들을 위한 정책들인 것 같지만 조금만 생각해봐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신다고요? 규제는 벌써 22번째를 향해 가니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LTV, DTI에 더하여서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를 지정하여 대출 한도를 줄이고 9억 초과 주택은 LTV 20%에서 30% 수준만 허가되며 15억 초과 주택은 아예 대출이 안 되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가 어떤 곳으로 지정되어 있느냐? 서울 및 경기도를 비롯하여 청주, 대전, 대구, 수성구 등 사람들의 수요가 많고 가격이 오르는 지역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곳들의 집값은 안정화될까요? 우선 15억 초과의 고가주택 같은 경우 규제로 인해 대출이 안 되면서 일시적인 하락은 있을 수 있겠지만 매물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의 욕망이 내가 산 가격이 있는데 그 가격보다 더 싸게 팔고 싶어 할까요? 하물며 서울 요지의 아파트들을 큰 손해를 보면서 말이죠. 무엇보다도 규제로 인해 받는 타격보다는 집을 가지고 있을 때의 추후 시세 상승 요인이 더 큰 까닭도 있을 것이고, 소위 나쁜 세력으로 생각하는 법인 투자자들도 설령 자금이 모자라다고 하더라도 주택을 담보로 하지 않고 법인 주식이나 다른 담보로 이 금융권 대출을 활용하여 보유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9억 이하의 주택들은 어떻게 될까요? 실수요자들은 조금이라도 대출이 나오는 9억 이하의 주택들을 구매하려는 수요가 높아질 것이고, 수요가 높아지면 가격이 상승하게 되겠죠. 그렇게 9억 이하의 주택들이 9억에 근접하게 되면 9억 이상의 주택들은 어떻게 될까요? 어라? 제가 저 가격인데 우리 집이 이거밖에 안 돼? 라는 논리가 적용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상승하겠죠. 결론적으로 상승을 못할지 모르지만 결코 집값 안정화가 될 수 있는 규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대출 규제를 하면 가진 자들이 집을 못 살까요? 아니면 좋은 곳에 보금자리 한 채를 얻으려는 실거주자들이 못 살까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전혀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죠. 정부 보증의 디딤돌 대출이나 전세 보증 대출도 5억 원 이하 주택, 보증금 2억 원 이하의 금액 제한과 합산소득 최대 7천만 원이라는 제약이 있지요. 갚을 능력이 있어도 좋은 곳의 새집에 들어가기는 힘든 금액이고 7천만 원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맞벌이 부부의 소득이 인당 3,500만 원이 안 넘기기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규제를 해도 각종 예외 조항들로 회피를 합니다.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한쪽 배우자를 세입자로 들어가 전세 자금 대출을 일으켜 전세를 주고 대출을 일으킨 돈으로 집을 매매하여 사는 경우도 있고, 성인 자녀가 있는 세대는 자녀를 분가시킨다는 조항을 이용하여 대출을 일으켜 집을 구매하여 자녀를 살게 합니다. 비슷한 사례로 부모 복양을 이유로 하여 대출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갭 투자를 막겠다고 실거주 요건을 규제 대상에 넣어도 회사의 해외 파견을 요청하여 규제를 피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대출 실거주 요건은 사는 집을 팔고 집을 옮기려는 사람들에게 6개월 내에 집을 못 팔면 대출이 회수돼 버리는 족쇄가 되었죠. 마지막으로 규제 지역 지정에서 벗어난 곳들과 지방은 어떨까요? 오히려 풍선 효과로 인해 투자자들이 규제 지역이 아닌 곳으로 몰리면서 지방들까지 큰 상승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 규제를 피해간 김포의 경우 일주일 새 효과가 3억이 오른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굳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렇게 될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실제로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대출 제한으로 인해 힘들게 얻은 분양권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결국 서민들은 주요 입지에 집을 구매하지 못하는 결론이 되어버리겠죠.
물론 전세 사는 세입자들은 주택 가격이 상승하니 보증금이 오를 것이고 각종 규제로 전세 물량이 줄어드니 말할 것도 없이 힘들어지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공급을 늘리면 가격은 내려가겠지요. 상기 신도시냐는 그런 것들 말고 말이죠. 나는 서울에 살고 싶은데 서민들은 끄트머리 신도시에 살라고 하면 애초에 수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택지는 한정되어 있으니 기본적으로 입지 좋은 곳에 공급을 하는 방법은 재건축, 재개발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는 나날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 강화를 통해 재건축 사업 진행을 힘들게 하고 있으며 다음 규제에서는 재건축 연한을 30년에서 40년으로 되돌리는 안까지 포함되어 있어 사업 진행부터 쉽지 않습니다. 또한 6.17 대책으로 재건축을 통해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2년 이상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게 됨으로써 입지가 좋은데 반해 비교적 전세가가 저렴했던 재건축 아파트들의 세입자들이 집주인의 실거주 요건을 위해 나오게 되겠죠. 정부 입장은 실거주를 위해 세를 준 아파트에 들어간다 해도 기존 거주주택은 다시 세를 주게 된다며 전세 총량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발언을 하는데 그냥 비워두거나 월세를 줄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애초에 강남에 살아야 하는 사람이 비교적 저렴한 전세가로 살 수 있는 음마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거기서 나와서 그 금액으로 강남의 아파트 전세 매물을 구할 수 있을까요? 집의 가치는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더하기 빼기만 하고 있는 걸 보니 개인적으로는 매우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안전진단이 통과되어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초과 이익 환수제와 7월부터 시행되는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실시로 재건축 조합원들의 이익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의 이익이야 제쳐두더라도 재건축을 하지 말라고 규제를 하는데 재건축을 할까요? 점점 규제를 하면 재건축 단지는 줄어들 것이고 양질의 주택 공급은 점점 줄어들겠죠.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를 통하여 공공분양을 하고 있는데 바로 옆 20년 된 아파트가 7억 하는데 공공분양을 5억에 하면 당연히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소위 말하는 로또 청약이 됩니다. 투자는 둘째치더라도 일단 싸니까요. 청약 가점이 모자란 실거주자들은 분양받지 못하겠죠. 5년 실거주 제한이니 매매이익 환수니 뭐니 해도 어차피 규제 다 채우고 팔면 많은 차익을 얻으니 살다가 팔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규제를 해도 투자자가 생기니 규제를 채우더라도 국가 대출을 활용한 분들은 매매 차익을 환수하는 단지도 생기고 팔고 나갈 때는 1년치 예금 이자만 받고 국가에 환매하라는 환매 조건부 분양주택까지 생길 예정이랍니다. 마음대로 매매도 못하게 한다고 집값 안정화가 될지는 의문입니다. 몇 안 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가점을 채울 수 있는 실수요자가 얼마나 될지 또한 더 의문이고요. 위에 언급했듯 7월부터는 민간 분양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건설사가 이익이 제한되어 있는데 그동안의 토지비, 대출 이자 등을 감안했을 때 수익이 적은데 과연 분양을 하려고 할까요? 하기는 하겠지만 오히려 공급은 더욱 줄어들게 되겠지요. 정부는 공급을 제한하고 공공주택화하여서 실수요자들이 살게 한다는데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공급은 극소수이고 자꾸 외곽으로 몰고 있는 데다 가격은 화폐 가치 하락을 비롯한 여러 요소로 불가피하게 상승하는데 공공주택에 사는 서민들의 차익은 환수하면서 공급은 줄인다니 이게 과연 서민을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습니다. 수요보다 공급이 적으면 공급이 없는 지역의 신축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집값은 계속 오를 겁니다. 물론 고려해야 할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회 시간에 배웠던 기본적인 수요 공급 법칙은 간단하면서도 명확합니다. 어떤 규제가 되었던 양질의 공급이 많지 않다면 가격 상승은 뻔합니다. 규제는 갈수록 투자자 및 다주택자의 대출 및 세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재미있는 법안이 하나 상정되었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었는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임대인의 증액 청구를 연 5%로 제한하고 있고 임차인이 2개월까지만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거절할 수 없는 이른바 무한 계약 갱신 청구권이 주요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외 조항이 있지만 정말 당연한 조항이니 제쳐두고 전세를 무한으로 살 수 있으면 집을 살 필요 없이 전세 살면 되고 임대료 상한도 5%니 주거 안정화가 될까요? 정말 간단히 임대인의 입장이 되어봅시다.
전세를 주시겠어요? 전세를 안 주겠죠. 그러면 전세 매물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매물이 줄어들면 가격이 상승합니다. 월세 또한 연 상한 퍼센트가 줄어들었으니 애초 계약 당시에 이를 반영하여 더욱 높은 보증금과 임차료를 요구하겠죠. 전월세 가격이 높아지면 자연스레 매매가도 상승할 것이고, 전월세 사는 가격도 높아 부담스러우니 집을 사려고 해도 매매가도 높아져 집 사기도 힘들어지니 오히려 주거 안정화에서도 멀어지겠죠. 굳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1차원적인 생각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이런 예측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들이고, 전문가들 또한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미사여구를 붙이더라도 그냥 당연한 겁니다. 근데 왜 시행하려고 할까요? 전세를 점차 줄여서 없애고 서민 월세 임차인으로 살아가는 거겠지요. 물론 세금 및 정치적인 계산이 더 있겠지만 그건 논외로 두겠습니다. 과거 프랑스에서는 누구나 우유를 먹을 수 있어야 한다는 괴상한 프랜차이즈로 우유 가격을 정부에서 정해버립니다. 업자들은 이윤이 남지 않았고 소를 도축해서 팔아버립니다. 그러자 정부는 이 사태를 사료값이 비싸서 그렇다고 판단, 이번에는 사료 가격을 정부가 정해버립니다. 이제는 사료 생산자들의 이윤이 남지 않게 되어버렸고, 사료의 생산이 적어지게 되자 그나마 우유를 생산하던 업자도 우유를 생산하지 않게 되어 우유값은 더 비싸지죠. 비싸도 노력을 해서 우유를 사 먹을 수 있는 것과 공급이 없어서 아예 우유를 못 먹는 것과는 확연히 다르죠. 이번 정부도 3년째에 접어들고 부동산 대책이 21개나 나왔지만 규제로 잠시 주춤한 시기는 있었어도 부동산 가격은 오르고 있습니다. 민간의 공급은 끊으면서 정부의 공급으로 시장을 대체하려 하니 당연히 양질의 공급은 줄고 시장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죠. 정치적인 비판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여야를 떠나서 잘못된 정책은 바로 잡아 나가면 됩니다. 우유의 사례와 같이 대제국 로마도, 프랑스도, 공산국가에서도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국가가 시장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규제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규제는 필요하지요. 하지만 오르는 곳마다 핀셋 규제를 하면서 민간의 공급을 끊는 형태는 아무리 봐도 서민에게는 좋은 현상일 수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부동산은 오르고 있죠. 어떤 이유이든 이런 규제로는 집값 안정화는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